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소식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신세계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 시장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봇이 대중앞에 서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동안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로봇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에이다라고 이름을 갖고 있어요. AI하고 DA를 붙여놨는데 이게 유명한 시인의 딸 이름을 땄다라고 하네요. 자, 에이다가 발명자와 함께 출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뭐 엄청 예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잠깐 답변하는 모습을 넘기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로봇이 서 있죠. 로봇이 서 있고 잠깐 기다렸던 로봇이 답변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뭐 약간 불쾌한 골짜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잘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의 내용이 이뤄낸 모습. 질문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로봇이 그리는 창작물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시각은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고 로봇 팔로 그림을 그립니다.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인간이랑 같다는 건지 아닌 건지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수준만 얘기를 했었던 거였었죠. 자, 그림에 대한 언급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에이다는 뭐 인류를 멸망시키겠어 그런 로봇도 있었죠. 소피아 같이 이런 애들이 아니라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던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개발이 되었었고요. 2021년도에는 자기가 직접 썼던 시를 쓰는 거는 우리나라에 또 시아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인이 있었죠. 썼을 뿐만 아니라 시를 낭송했어요. 읽었다는 거죠. 디자인 박물관에서는요, 꾸준히 개인전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게 도대체 뭐가 대단할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됐었던 미드 저니와 같은 인공지능들은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려서 바로 완성을 해주잖아요. 저한테도 바로 보여주고 제가 버튼 몇 번만 누르게 되면은 더 정확하고 멋진 그림을 만들어줘요. 근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말했던 대로 사물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고 기계팔로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그린 그림이 디지털이 아니라 실제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게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다시피 지금 모델이 앉았고요. 인공지능 에이다가 앞에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눈동자도 사람을 쳐다봤다가 밑에 그림을 쳐다봐요. 눈동자도 깜빡깜빡거리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림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5분이면 끝났을 텐데 얘는 직접 펜을 눌러서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뭐 거의 뭐 도트를 찍는 수준으로 그리기는 하는데 다 끝날 때까지 한 45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그림이기는 그림인데 뭐랑 비슷하냐면요, 굳이 얼굴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로봇 팔을 달아놓게 되면은 지금도 로봇 팔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은 있거든요. 이런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있죠.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예술하는 인공지능과 예술하는 로봇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이거는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자,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신세계 INC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신세계 INC,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스파러스 EV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파러스 EV, 이 스파러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했거든요. 파로스가 등대라는 뜻이죠. 그겁니다. 등대라는 뜻이고 충전 서비스를 아예 시작을 했어요. 자, 충전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는요, 충전기를 설치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도 붙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전기 설치, 구축을 하는 것들, 운영을 하는 것들, 모니터링, 원격 제어도 다 A에서부터 Z까지 하네요. 얼마 전에 우리 LG전자가 또 LG가 뛰어든다는 얘기 들었었잖아요.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앱이 함께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저도 지금 다운받으려고 눌러놨는데 이상하게 지금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앱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충전소가 어디에 있지 이거를 보는 것들, 충전 상태에 대한 것들 이런 걸 하나하나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2,300대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 2026년까지는 34,000대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에도 전기차 충전기들이 다 있죠. 뭐 롯데백화점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스파로스 브랜드로 다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서비스와 충전 중에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예요. 내게 지금 완충되면 얼마나 나가는지,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신세계 그룹이니까 이마트나 신세계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포인트 혜택도 주어질 거라고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은 일렉베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굳이 여러분들께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근처에 어디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지, 현재 누가 충전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금액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되겠죠? 두 번째,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라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마트에 전기차 충전이 있기는 한데 예약 시스템은 불편해요. 예약을 했다는 거는 그 시간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충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반대로 하게 되면 가는 사람은 편한데 지금 당장 이용하려고 갔던 사람은 뭐야 이거 두 대가 비어 있는데 왜 한 대가 예약되어 있어? 5주 남았잖아. 예약 취소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왕이면 또 신세계 부지 넓으니까 이마트도 그렇고요. 두 대, 세 대씩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한 10대씩 시원하게 열어놔갖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충전하는 것들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2년 전쯤에 신세계가 테슬라하고 연을 끊고 더 이상 그쪽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들도 이해가 좀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 두 가지였습니다. 롯데 A단 영국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했다는 것들, 신세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들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